자, 잘 쉬셨습니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공부해보죠. 자, 첫 번째 손익계산서 의의 및 작성 원칙 나와 있는데요. 손익계산서란 일정 기간이라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라고 그랬고요. 자, 일정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을 보고하는 정태적 보고서라고 그랬고요.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입니다.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다.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동태적 보고서라고 그랬습니다. 동태적. 수익, 비용, 이익, 손실을 보고하는 동태적 보고서를 손익계산서라고 하고요. 그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원칙이 있는데 요거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객관식 문제로 나오니까 자, 요거 손익계산서 작성 원칙 공부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요거 발생주의하고 실현주의는 묶어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그 방법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인식해야 되고요.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인식해야 된다는 게 발생주의입니다. 발생주의. 자, 그런데 수익이 발생한 시점,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발생주의를 후퇴시켜서 실현주의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데 이걸 실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론적인 개념이라서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 수익을 인식할 때는 발생주의로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로 인식을 하는데 발생주의가 어려우면 실현주의로 인식을 한다. 그 정도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용은요, 이렇게 인식된 수익에 대응시켜서 비용을 인식해야 되는 게 수익, 비용 대응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총액주의인데요. 자, 이거는 재무상태표에서도 이 작성 원칙이었죠. 자,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 부채를 서로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보고해야 된다. 그게 총액주의입니다. 자, 반대로, 자,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서로 상계하지 말고, 자, 수익은 수익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총액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총액주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구분표시인데요. 우리가 손익계산서가 그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데, 자, 그거를 구분해서 표시하라는 게 구분표시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자, 손익계산서 작성 원칙 5가지는 꼭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객관식 문제 대비용입니다. 자, 그럼 손익계산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손익계산서는 수익하고 비용이 있는데, 자, 쉽게 얘기할게요. 자, 수익은, 자,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용어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수익은 번 돈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대부분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쓴 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익은 번 거, 비용은 쓴 거.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면 벌었는데, 자, 그 원천이 뭐냐? 자,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면 영업수익이라고 그러고요. 주된 영업이 아닌 부수적인 활동에서 벌어들인 걸 영업 외수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둘로 나눠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거를 영업수익, 그 외적인 거는 영업 외수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영업수익은 주된 영업활동인데요. 자, 우리가 그 회계 2급은 상기업을 가정한다고 그랬죠. 상품을 사고 파는 회사를 상기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주된 영업수익은 이 상품 매출입니다. 상품을 팔아서 번 돈이죠. 자, 제품 매출은 제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 매출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회계 2급에서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 외수익이 있는데 영업수익에는 뭐가 있다? 상품 매출 수익이 있다. 뭐 이거 매출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매출 수익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상품 매출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동의어예요. 자, 그래서 주된 영업수익은 뭐다? 상품 매출이다. 그 다음에 그걸 뺀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영업 외수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그 가구를 사고 파는 회사를 가정을 했잖아요. 가구 도매업을 한다.
그러면 가구가 뭐죠? 상품인 거죠. 그 상품을 팔아서 번 돈은 상품 매출이라고 하고요. 걔는 영업 수익이죠. 영업 활동에서 통해서 벌어든 돈이니까. 예, 그거를 뺀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영업 외 수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자, 이자는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은 걸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영업 활동이 아니죠. 영업 외적인 활동에서 벌어들이는 거니까 영업 외 수익에 속하는 겁니다.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면은 일정 기간 보유하면 배당금이라는 걸 주는데, 자, 그것도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외적인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자산을 처분해서 벌어들인 이익, 처분이익, 뭐 기계를 팔았다든지, 뭐 건물을 팔았다든지, 토지를 팔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장부 금액보다 더 받고 팔면 처분 이익이 생기는데, 이것도 다 영업 외적인 활동이죠. 그래서 영업 외 수익에 속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말에 가면 각종 자산을 평가하는데요. 자,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올랐으면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도 주된 활동이 아니니까 영업 외 수익에 속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산 수중이 상대방으로부터 자산을 공짜로 증여받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자산 수중 이익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영업 외적인 활동이니까 영업 외 수익에 속하겠죠. 그다음에 채무 면제이익. 자, 채권자가 돈을 우리가 그 채권자가 그 채권을 면제해 주는, 갚을 거를 갚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걸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영업의 수익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자산의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이렇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걸 우리가 보험금 수익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영업 외적인 활동이니까 영업 외 수익에 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잡이익. 특별히 뭐 마땅한 게 없을 때, 자, 돈이 남으면요, 이걸 잡이익이라고 하고요. 여기와 대비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잡손실이 있죠. 잡손실. 네, 그래서 돈이 남으면 잡이익, 돈이 모자르면 잡손실로 처리를 하는데, 이 잡이익도 영업 외적인 활동이니까 영업 외 수익에 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비용 쪽으로 가볼게요. 비용은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영업 비용이 있고요. 영업 외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영업 외 비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이 있죠. 사실 이거는 이제 요 영업 외 비용 쪽에 넣어도 무방한데, 별도로 빼서 세금을 별도로 뺐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 영업 비용,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요. 요것도 이제 더 구분을 해보면,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거는 매출 원가, 그러니까 영업 비용이라고 할게요. 자, 영업 비용.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거 매출 원가가 주된 영업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온 가격을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하는데, 이게 주된 영업 비용이죠. 우리가 아까 상품 매출이 주된 영업 수익이라면 여기에 대응되는 게 상품 매출 원가죠. 자, 사온 가격을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그걸 영업 비용이라고 그러고요. 영업 비용인데 부수적인 활동들이 있어요. 영업과 관련해서.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합니다. 줄여서 저는 이제 판관비라고 하는데요. 판매비 및, 그러니까 판매비하고 관리비를 합친 겁니다. 자, 판매비 및 관리비. 뭐, 건물 임차료라든지, 뭐, 종업원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에 속하겠죠. 주된 영업비용은 매출원가고요. 그 외적인 걸 다 뭐가 된다? 판매비와 관리비고,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는 뭐라 그래요?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아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뭐였어요? 이자 수익이라고 그랬죠. 반대로 내가 돈을 빌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걸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건 영업활동 관련이 없어요. 영업 외 비용에 속하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영업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된 영업비용인 매출원가가 있고, 나머지들은 판매비하고 관리비를 합친 거다. 자, 급여, 자,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쓰려면 급여 나가고요. 또 퇴직급여 나가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쓰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복리후생비라고 그래요. 여기는 빠져 있는데, 자, 직원들한테 쓰는 걸 뭐라 그런다? 복리후생비라고 한다. 자, 이런 것들 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비, 통신수단으로 사용되는 거 다 통신비인데요. 뭐 휴대폰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팩스 사용료.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에 속한다? 통신비에 속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도광열비는 물과 수, 물, 그다음에 도, 빛. 자, 여기가 수도고요. 물과 관련된 거, 빛과 관련된 거, 열에 관련된 거 다 합쳐가지고 수도광열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전기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난방비 이런 거 다 수도광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 우리 직원한테 사용하면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고요. 거래처 직원한테 쓰면은 접대비가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축의금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자, 축의금을 우리 회사 직원한테 축의금을 주면은 뭘로 처리한다?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거래처 직원한테 축의금을 준다 그러면 뭐가 된다? 접대비가 된다. 우리 직원이면 복리후생비, 거래처 직원이면 접대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난할 겁니다.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요. 자산은 사용하게 되면 가치가 감소하는데 그걸 다 비용 처리하는 게 우리가 감가상각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자, 세금하고 공과금을 합친 겁니다. 세금과 공과금. 뭐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걸 세금이라고 그러고요. 공과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단체가 징수하는 거. 예를 대표적인 게 적십자 회비 같은 거, 그런 건 공과금이죠. 근데 구분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걸 하나로 부르니까 구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세금이냐 공과금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구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뭐라 그러니까요?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대손상각비, 우리가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은 거래처한테 현금 거래를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 이제 외상 거래를 하게 되는데, 외상 거래를 하게 되면 항상 외상값 일부를 못 받아요. 예, 뭐 받을 수도 있지만 필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는 못 받게 되는데, 자, 그 못 받는 돈을 비용 처리하는데요. 그때 사용되는 게 대손상각비라는 겁니다. 광고 선전비, 광고하고 선전을 하는데 필요한 거, 상품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고 선전비라고 합니다. 뭐 연구비, 우리가 이제 제품 개발을 위해서 연구 활동도 하고 개발 활동도 하는데 그때 발생되는 게 연구비, 경상 개발비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무형계산 파트에서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영업 활동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뭐에 속한다? 영업 비용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건 다 뭐라 그래요?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게 이자 비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기부금도 영업 외 비용이에요.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다가 기부를 했다. 이건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영업 외 비용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해 손실, 뭐 천재지변 같은 거 있죠? 뭐 화재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자산이 망가졌을 때, 고장이 났을 때, 이랬을 때 우리는 그걸 재해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업활동이 아니겠죠. 영업 외 비용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세금은 소득세 같은, 소득세, 주민세 이런 것들은 이것도 당연히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이 뭔지 비용이 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자, 어디서 발생했느냐 원천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는 걸 개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구체적인 개정 과목들을 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상품 매출, 자, 지금 수익하고 이익에 대해서 계정별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게 상품 매출은 주된 영업수익이죠. 자, 주된 영업수익입니다. 상품 매출, 상품을 팔아서 번 돈이 상품 매출이고요. 자, 이거와 대비되는 게 뭐예요? 물건을 사와야 팔 수 있잖아요. 그 물건을 사온 거, 그걸 우리 주된 영업비용이라고 그러고, 이걸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매출 원가. 또는 앞에다가 상품이라는 말을 넣을 수도 있죠. 상품 매출 원가. 자, 그래서 물건을 사온 거를 상품 매출 원가 비용이 되는 거고, 물건을 팔았을 때 상품 매출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이거는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게 이자 수익. 그러니까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고요. 이거와 대비되는 게 뭐죠?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자를 주면은 이자 비용,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당금 수익, 제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금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 그런 걸 배당금 수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료가 있네요. 임대료하고 대비되는 게 뭡니까? 임차료죠. 임차료.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두는 게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자, 요거는 건물주가 받는 거죠. 임대료. 자, 내가 토지나 건물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게 임대료, 수익 계정이고요. 반대로 내가 임차인으로서, 세입자로서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 쓰고 대가를 지불을 하면 임차료라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그냥 빌리는 사람이다 빌려주는 사람이다 다 임대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회계에서는 구별을 합니다. 자, 대는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빌려줄 대자고요. 차는 빌릴 차자예요. 자, 아까 돈을 빌린다? 차입금 이랬죠. 그러니까 요건 빌려준다는 건물주가 쓰는 말이고, 임대료는 요건 임차는 빌린다는 의미니까 세입자가 쓰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차료는 빌린 거, 자, 월세를 지급하는 입장에서 임차료라고 하는 거고, 월세를 받는 입장에서는 임대료라고 합니다. 요건 수익, 요건 비용 계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수수료 수익,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자,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수료 수익이라고 하고요. 자, 반대로 비용은 뭐겠어요? 내가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불하면 수수료 비용이라고 합니다. 수수료 비용. 자,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자, 단기매매증권 아까 자산 파트에서 설명드렸는데, 자, 일시적인 여윳돈이 있어서 주식이나 그 자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사면 단기매매증권이라고 하고요. 자, 이 단기매매증권을 기말까지, 결산일까지 갖고 있다면 시가랑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랐으면 평가 이익이 생길 거고요. 자, 떨어졌으면 반대는 뭐겠어요? 평가 손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되겠죠. 요거는 비용이 되는 거고요. 평가 이익은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단기 매매증권을, 이건 기말에 평가한 거고요. 자, 단기 매매증권을 팔았다. 그러면 내가 장부상 금액보다 더 받고 팔면 처분 이익이 생겼다고 그러고요. 반대로 장부 금액보다 싸게 팔았다. 그러면 처분 손실이 생기겠죠. 그래서 처분 이익은 수익 계정이고요. 요거와 반대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싸게 팔았을 때 비용 계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유형자산이라는 건 형체가 있는 자산인데, 뭐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거를 장부상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팔면 처분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건 수익이고요. 이거와 대비되는 건 뭐겠어요? 유형자산, 처분, 싸게 팔았을 땐 처분,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건 비용 계정입니다. 그다음 투자자산인데요. 투자자산을 장부상 금액보다 비싸게 팔았다 그러면 처분 이익이 생길 거고요. 반대로 싸게 팔았다 그러면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겠죠. 자, 이건 비용 계정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해 두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다음 외환 차익이 생겼는데요. 자, 외환 차익은요, 환율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환율. 그러니까 환율 차이로 인해서 환율이 오르거나 환율이 떨어지면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올랐을 때 이익을 보는 경우, 그걸 외환 차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거나 이래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외환차손이라고 그래요. 외환차손. 이건 비용 계정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급한 건 아닙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냥 계정 명칭만 좀 알면 될 것 같고, 회계 1급에서 좀 자세히 배울 겁니다. 외화 환산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환산이라는 말이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평가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말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환율이 오르거나 환율이 떨어졌을 때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평가했을 때 이익을 보면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외화 환산, 외화입니다. 외화 환산 손실. 이건 비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험금 수익은
자, 내가 자산의 어떤 그 손괴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걸 대비하려고 보험을 가입하죠. 그래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금 수익이 되는 겁니다. 뭐 채무 면직. 자,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시켜 주는 거죠. 당연히 자, 나의 입장에선 수익이 되는 겁니다. 채무 면제이익. 자산 수증이익은 내가 자산을 대가 없이 이제 공짜로 받는 거를 우리가 자산 수증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이 남는 경우 뭐라 그랬죠? 잡익이라고 그랬고요. 요거와 대비되는 건 뭐라 그랬죠? 돈이 모자라는 경우는 잡손실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에 관련된 개정들을 좀 살펴봤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비용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하면서 비교했으니까 여기서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상품 매출원가 주된 영업비용이고요. 이거와 대비되는 건 뭐였죠? 수익, 상품 매출이 있었죠. 상품 매출, 수익 계정입니다. 그 다음에 급여, 종업원한테 주는 거 월급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비교통비는 여비하고 교통비를 합친 겁니다. 뭐 출장비라든지 버스비, 택시비 이런 게 다 여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다 통신비죠. 뭐 전화료, 팩스 사용료, 휴대폰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요즘은 잘 사용되진 않지만 우표, 엽서 이런 것도 다 통신비로 봅니다. 그다음에 수도광열비, 물에 관련된 거, 빛에 관련된 거, 열에 관련된 거 다 뭐라 그래요? 수도광열비라고 합니다.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유류대 다 수도광열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소모품과 관련된 거, 뭐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모품비라고 합니다. 소모품비. 세금과 공과 설명드렸죠? 세금하고 공과금을 합친 거, 세금과 공과. 뭐 재산세, 뭐 벌가금, 면허세, 자동차세 이런 거. 협회비 다 세금과 공과에 속합니다. 협회비. 자, 보험료, 보험료 모르시는 분 없죠? 자, 다 비용이고요. 보관료, 우리가 상품을 보관하면서 지불하는 거, 보관료, 비용입니다. 자, 광고 선전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다 광고 선전비에 속하고요. 자, 운반하면서 발생하는 거, 운반비 다 비용입니다. 자, 기계 같은 걸 고친다. 이러면 수선비가 발생하겠죠. 자, 그 다음에 차량 유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거, 차량 유지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량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세차비, 검사비, 차량 수리비 다 차량 유지비예요. 여기서 주목할 거는 차량 수리비도 차량 유지비. 그러니까 차량에 관련된 수리비는 수선비라고 하지 않고요. 자, 뭐라 그런다? 차량 유지비라고 한다. 자, 차량이 아닌 거는 뭐라 그래요? 수선비라고 하는데 차량과 관련해서는 차량 유지비라고 하지 수선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과 관련했는데 차량 유지비로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보험료. 뭐 우리 운전하려면 보험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죠. 자, 이거 보험료는 차량 유지비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금도 차량 유지비라고 하지 않아요. 뭐 자동차세 이런 거 그냥 세금과 공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과 관련해서 두 가지는 차량 유지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보험료하고 세금과 공과는 차량 유지비라고 하지 않고 보험료, 세금과 공과라고 하고요. 나머지 차량과 관련한 거는 뭐라 그런다? 차량 유지비라고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네요. 자,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거. 자, 종업원한테 교육시킨 거 뭐라 그런다? 교육훈련비. 자, 접대비하고 뭐랑 비교를 하라고 했죠? 복리후생비랑 비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쓰면은 뭐라 그런다?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고, 거래처 직원한테 쓰면은 접대비가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도서인쇄비, 도서, 신문, 잡지, 뭐 인쇄 관련된 거. 자, 이런 거 다 도서인쇄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아까 뭐랑 비교했죠? 임대료랑 비교를 했죠? 임대료. 자, 건물주가 받는 거 임대료. 세입자가 주는 거 임차료. 자, 요건 비용, 요거는 수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급 수수료보다는 요거, 뭘로 고치냐면 수수료 비용으로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 수수료 비용. 자, 내가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거 수수료 비용이 되고요. 요거와 대응되는 게 뭐였죠? 수수료, 수익이 있었죠. 요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대가를 받는 겁니다. 복리후생비, 직원들한테 쓰는 거 다 복리후생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식대보조금, 뭐 의료비,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것들 다 직원들과 관련된 거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부금, 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건을 다 기부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한테 갖다 주는 거, 대값이 주는 거죠. 네, 그걸 기부금이라고 하고요. 잡비는 소액 비용을 우리가 잡비라고 합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이자 비용은 내가 돈을 빌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게 이자 비용이고요. 요거와 대비되는 건 뭐였죠? 이자 수익이었습니다. 자, 돈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이고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 매매 증권을 장부금액보다 싸게 판다. 그러면 처분 손실 비용이고요. 네, 반대는 뭐야? 앞에를 생략할게요. 처분,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요건 수익 계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기말에 평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평가 손실하고 대비되는 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그랬죠. 수익 계정이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있겠죠. 수익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해 놓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차손. 자, 외환차손의 반대는 뭐였었죠? 외환차익이 있었죠. 외환차익. 그 다음에 외환산솔과하고 대비되는 게 뭐였죠? 외화환산이익. 자, 환산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평가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자, 기말에 평가했을 때, 자, 환율이 올라서 이익을 보면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그러는 거고, 환율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면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인데요. 요거는 뭐 지금에서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자, 매출 채권에서 발생하면 대손상각비고요. 매출 채권이 아니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합니다. 그건 뭐 나중에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것도 뭐 나중에 이제 분기할 때 실기 분기할 때 나오는 계정인데 우리가 갖고 있던 어음을 금융회사에 가서 할인하는 경우에 그 할인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합니다. 실기할 때 공부하시고요. 그다음에 소득세 세금 내는 거 있죠? 자, 그걸 소득세 비용이라고 하고 돈이 모자르면 잡손실 이거와 대비되는 게 뭐였죠? 잡이익이었죠. 돈이 남으면 잡이익, 돈이 모자르면 잡손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익계산서 관련된 계정을 모두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한번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수익과 비용의 항목에 대하여 수익은 R로 표시하고 비용은 E로 표시하고 가로 속에 기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R인지 E인지가 헷갈리니까 그냥 저는 수익이면 수, 비용이면 비 이렇게 할게요. 자, 하나 말씀드릴게. 자, 수익 안에는 이익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비용 안에는 모두 포함된다. 손실도 포함이 된다. 뭐 대비되는 개념이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임차료는 뭐야? 세입자가 건물주한테 주는 거죠. 자, 토지나 건물을 빌려 쓰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임차료입니다. 얘는 비용이 되겠죠. 비. 이자 수익.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단어 안에 수익이란 말이 있으니까 수익이겠죠. 돈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면 이자 수익. 자, 종업원한테 급여, 월급 주면 급여라고 그러죠. 이건 비용입니다. 자, 수수료 수익. 여기도 수익이란 말이 있네요. 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수료 수익이 되는 거죠. 수익, 자, 기부금. 자, 고아원, 양로원한테 주는 거, 대가없이 주는 거, 기부금. 요거는 비용이 되겠네요. 비. 자, 거래처 직원한테 주면은 접대비라고 그랬죠. 우리 직원한테 주면 복리후생비고요. 자, 이건 비용이 되겠네요. 주로 비용 계정은 비나 료자로 만들니 끝납니다. 무슨 비, 무슨 료. 자, 복리후생비, 직원들한테 쓰는 거 복리후생비 비용이죠. 비. 자, 임대료는 건물주가 받는 겁니다.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거. 임대료, 수익이네요. 수익. 수도관결비, 자, 물, 빛, 열에 관련된 거,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이런 거 다 비용이죠. 자, 비.
자, 통신비, 통신과 관련된 거, 전기료, 전화료, 인터넷 사용료, 팩스 사용료 이런 거, 엽서, 우표 이런 거 다 통신비죠? 비용이네요. 이자 비용, 내가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라고 했죠. 이건 뭐 단어 안에 비용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헷갈릴 건 없습니다. 비용이죠. 자, 운반비, 자, 비용이죠. 자, 잡손실, 돈이 모자르면 잡손실 처리한다고 그랬습니다. 비용입니다. 손실도 비용에 속한다고 그랬죠. 자, 여비교통비, 비용이죠.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상품 매출은 수익이죠. 주된 영업수익입니다. 상품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를 알려면 이게 수익 계정인지 비용 계정인지를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 계정을 살펴봤고요.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손익계산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 총 수익과 총 비용을 분류해서 왼편에는 차변에는 비용을 적고요. 오른편에는 수익을 적어서 수익이 많은지 비용이 많은지를 견주어 보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많으면 자, 여기서 수익하고 비용을 비교를 해서 자, 수익이 많으면 뭐가 생기고요? 이익이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비용이 많으면 손실이 생기는 거죠. 자, 그게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를 보고하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차변에 뭘 적는다고요? 비용을 적고요. 자, 대변에는 수익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이 딱 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대부분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많든지 비용이 많든지. 자, 수익이 많으면 뭐가 생겨요? 이익이 생기고, 자, 비용이 많으면 손실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등식화 해보면, 자, 손익계산서 차변은 비용하고 이익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 자, 대변의 수익은요, 이게 비용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얘 비용을 넘기면 총 수익에서 뭘 빼면, 총 비용을 빼면, 여기서는 총 수익이 크다는 가정이죠. 자, 그러면 그 차이가 뭐가 된다? 당기순이익이다. 이번 연도에, 이번 회계기간에 벌어들인 순이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밑에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번엔, 자, 비용이 더 컸던 경우에요. 자, 비용이 더 컸습니다. 그러면, 자, 비용 등식이 어떻게 되죠? 총 비용은 대변에 총 수익하고 뭘 더한 거? 단기 순손실을 더한 거하고 똑같겠네요. 그럼 단기 순손실을 넘겨보면, 총 비용에서, 지금 비용이 총 수익보다 큰 경우입니다.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빼면 그게 뭐가 된다? 단기 순손실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한 문장으로 보면요. 단기 순이익 또는 단기 순손실은 뭐에서? 총 수익에서. 자, 총 수익에서 뭘 뺀 거예요? 총 비용을 뺀 거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면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면 단기 순손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한번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제가 이거를 좀 절로 옮겨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걸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볼게요.
위에는 손익계산서라고 하고요. 자, 밑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라고 그랬으니까 기간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네, 일정 기간이죠. 그 다음에 차변에는 상호, 여기는 역곡상해가 되겠네요. 역곡상해. 객관식 대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는 단위, 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은 비용을 줬고 대변은 수익을 적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여비교통비, 뭐죠? 비용이죠? 차변에 적어야 되겠네요. 여비교통비. 자, 금액은 10,000원 되겠습니다. 10,000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까요? 자, 급여, 비용이죠? 급여. 차변에 적습니다. 25,000원.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은 수익이죠? 네, 대표적인 영업수익입니다. 상품 매출. $350,000. 그 다음에 임차료는, 자, 세입자가 주는 거죠? 비용입니다. 임차료. 금액은 15,000원. 자, 수수료 수익.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 받는 거니까 수익이죠? 5,000원입니다. 수수료 수익. 금액은 5,000원. 자, 이자 비용. 내가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랬죠. 비용이니까 차변에 적어야 되네요. 이자 비용 3,000원. 광고 선전비, 이것도 비용이죠? 차변에 적어야 되네요. 광고 선전비 금액은 8,000원. 자, 그 다음에 잡비 있네요. 비용이죠. 잡비 1,000원. 그 다음에 상품 매출원가, 주된 영업비용이죠. 상품 매출원가 비용입니다. 상품 매출원가 이게 100,000원. 보험료도 비용이네요. 보험료 금액은 12,000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비용이, 수익이죠? 그러니까 대변에 적어야 되네요. 이자 수익. 자,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게 계정을 딱 보고 이게 비용 계정인지 수익 계정인지를 알아야 차변에 적을지 대변에 적을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정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자 수익 얼마? 5,000원. 자, 그 다음에 소모품비가 있네요. 비용이죠? 소모품비. 자, 금액은 4,000원. 자, 그러면은 계산을 제가 해볼게요. 자, 앞에만 계산을 해보면 여비교통비 10,000원 플러스 25,000원 플러스 15,000원 플러스 3,000원 플러스 8,000원 플러스 1,000원 플러스 100,000원 플러스 12,000원 플러스 4,000원 플러스 178,000원이네요. 그러니까 요 차변합계 금액이 178,000원이에요. 자, 대변은요, 35만원, 36만원 되는 거죠. 36만원. 자, 그러면 36만원에서 지금 수익이 더 많은 겁니다. 비용 합계보다.
빼기를 17만 8천원. 그러면 이익이 생긴 거죠. 수익이 더 많았으니까.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이 18만 2천원이었나요? 18만 2천원. 공간이 좀 부족한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 합계 금액이 얼마로 일치가 돼야 된다? 36만원으로 일치가 돼야 되죠. 여기도. 그걸 뭐라 그랬죠? 대차 평균 원리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하시면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본 겁니다. 네, 지금 당기순이익이 18만 2천원 맞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18만 2천원, 36만원으로 딱 일치하네요.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좀 쉬었다가 기업의 손익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를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